안녕하세요. 쌤톡입니다. 와. 추운 날씨에 건강 이상 없이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네. 건강 이상 있으시면 저기 이상이 계시면 한번 계셔. 걱정돼서 소리 나고요. 질문드렸습니다. 예. 곧 하차할 분이 한두 분이 네. 아니에요. 오늘도 이 추운 날씨를 바람처럼 뚫고 오신 우리 쌤톡 가족분들 각자 소개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을 재고 싶지 않은 안재욱입니다. 2대8입니다. 신기해요. 몇 주째 머리 헤어스타일이 주째 똑같으신 거예요 지금? 저기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고 있어가지고요. 머리 좀 깎아요, 예. 좀. 없는데 네네. 깎으면 없는 가면 좀 네. 슬퍼져요. 네, 다음 분. 안녕하세요. 겨울을 잘 못 나고 있는 김작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목소리 상태도 안 좋죠? 거의 병자인데요. 가서 쉬시죠. 병색이 완연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작대에 좀 누워 계셔야 좀 네네. 기운을 받으실래나? 그 작두 때문에 다친 것 같아요. 이제, 업종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두 말고 동자신이나 그런 쪽으로. 그쪽은 진짜 몸이 아파요. 진짜 매일. 진짜. 매일 365일. 아유, 그럼요. 되게 네. 아파요. 그럼 알아서 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고 싶을 때 남는 여자. 치명적인 매력, 나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빨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학을 즐겁게 보내시면서도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 교육계에서도 늘 아픔과 괴로움이 함께 있기에 이것들을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들 교육부가 예를 들어서 수능 개편안이라든지 자사고 폐지안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개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은 그 한편으로 영어 교육을 초등 저학년과 유치원에서 금지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많은 학부형들이나 단체들로 하여금 벽에 부딪혀서 제대로 시행도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고스란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쌤톡에서는 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교육 금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지금 초중고에 있다 보니까 영어 얼만큼 중요하다는 인식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 견해를 각자 영어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예. 네. 자, 지금부터 렛츠 스타트. 지금부터 자, 본격 침묵 방송이 됐거든요. 자기소개부터 무건 하시죠. 수행하는 겁니까? 자, 저 나무쌤 자신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초등부터. 네, 제안만 하고 뒤로 빠지는 나무. 네네네. 자, 시작. 초등은 현재 영어 아닌데요. 영어로 하세요, 영어로. Hello,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여기까지입니다. 네. And you? And you까지. 무슨 수학 공식이야.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네. 현실이에요. 근해 공식과 똑같은 영어 공식이죠. 혼자 영어 할 수 있습니다. 네네. How are you? 이렇게. 자, 영어 초등 같은 경우는 정규교육 과정에서 이제 3학년에서 6학년을 네.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방과 후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 방과 후가 있어요. 네.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네. 하고 네, 있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 학생들이랑 이제 인터뷰를 좀 해보면 제일 많이 다니는 이제 학원이 1위가 영어 학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영어만 따로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다른 과목이랑 같이 있는 그런 학원을 다니기도 하지만 영어를 이제 좀 사교육은 일단 영어에 의존은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발의된 그 문제가 된 법 같은 경우는 초등과 관련된 법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 유치원생 어린이집에서 영어 교육을 전면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더불어 실제로 발화가 된 것은 2014년에 시행되었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데요. 이거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를 방과 후 교육에서 하는 거를 3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했었어요. 네. 근데 그 법이 올해 2018년 2월부터 이제 법이 완료되면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법을 이제 계속 이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교육부에서는 그냥 원래 이 법이 있으니까, 실제로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라고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에는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그 초등학교 영어 방과 후 폐지는 반대한다. 이 지금 그런 청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박근혜 정부 시절이네요. 그렇죠. 그때 선행학습 금지하겠다, 사교육 그쵸. 막겠다 이러면서 나온 대책의 일환인데 그걸 3년 6개월 동안 잠시 유예해 놨던 거네요. 그쵸. 네네. 중간에 마침 이번에 어떤 뭐 종료를 준비 과정이 하게 필요하기도 해서 그랬을 음. 것 같습니다. 그 마침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네, 새롭게 하는 그게 것처럼. 종료된 것인데. 네네. 근데 또 이제 문재인 정부와 아예 무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사교육 과열이라던가 네네. 입시 중심의 교육을 이제 철폐하겠다라고 하는 교육 기조가 있다 보니까 이 법이 나름대로 그 맥락과 함께 했던 거죠. 그게 종료되고 이제 그러면 영어 교육 너무 일찍 시키는 거는 하지 말아보자라고 하는 시도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부 장관 중심으로 해서. 근데 생각보다 너무 민원 이게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반응이. 왜냐면은 결국 그러면 우리 애를 보낼 영어 학원을 알아봐야 된다. 라는 게 그렇죠. 지금 학부모들의 주요 이야기예요. 방과후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결국 결국 영어학원 가야 된다. 영어 학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자. 그뿐만 아니라 또 방과 후 그 교육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민원 제기를 많이 하나 봐요. 네. 실제로 생존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죠, 그분들은. 네, 왜냐면은 방과 후 영어 교실 같은 경우는 1, 2학년이 그 수요자의 50%가 넘어간대요. 50% 넘는다고요? 네, 그래서 근데 안 그래도 수익이 좀 낮은가 봐요. 방과 후 그를 통해서 하는 수익이 낮은데 50% 이상이 되는 1, 2학년이 빠지면 굉장한 그 업계에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또 여기서도 지금 굉장히 반발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 봐도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그런 방과후로 소위 말해서 그나마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3학년 정도 되면 학교에서 이제 정규 교과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방과후로는 감당이 안 된다. 못 쫓아간다. 더 앞설려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일반 사교육, 영어 전문 학원을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1, 2학년에서의 비중이 높은 건 자연스러운 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실제로 7차 교육 과정이 베이스가 되는 영어 교육론을 보면 목표가 뭐냐면 바이얼 랭귀지어를 기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국어와 영어를 사실은 충분히 동등한 실력으로 기를 수 있는 인간이 가능하다라는 걸 전제하에 사실은 영어 교육, 그 전제하에 7차 교육 과정의 영어가 설계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육론에 따르면 3학년부터예요. 아, 그건 3학년부터다? 네, 3학년도부터 해도 바이얼 랭귀지어가 된다는 거예요. 바이얼이라는 건 이제 양쪽 다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초등의 목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경험, 그리고 의사소통 중심의 어떤 연습, 쓰기 말고요. 쓰기는 6학년에 가서나 있어요. 5학년까지는 거의 쓰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렇게 단계를 밟아도 바이얼 랭귀지어가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사실 목표는 사실 그겁니다. 양쪽 다 원어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 건데, 근데 그게 진짜 맞다면 7차 교육 과정이 기조대로 간다면 사실은 교육부의 정책이 꼭 틀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부터 가능하다. 그러니까 1, 2학년부터 하는 게 아이들 발달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에서 학부모들은 실효성이 궁금하겠죠. 그럼 진짜 가능하냐? 3학년 때부터 해도 진짜 가능하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되는 과정에 찬반 양쪽 의견들이 많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거 폐지하는 게 맞다.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아주 조기 교육, 뭐 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거기서부터 영어 교육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없다. 네. 그리고 오히려 모국어를 배우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또 아이들로 하여금 두 개 언어를 동시에 배우는 것이 또 다른 학습 스트레스로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또 어쨌든 이건 또 다른 사교육이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려서부터 이런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다. 또 유아 때는 그냥 놀이나 체육 활동으로 모든 활동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건데 오히려 이런 외부 활동 교육으로 인해서 저해받는 경우가 많다. 근데 또 반대로 아니다. 꼭 그걸 금지해야 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모국어든 언어든 일찍 배울수록 좋은 건데 그걸 법으로 또는 제재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또 글로벌 시대에서는 영어가 필수인데 그거를
공용하지 못할 만큼 왜 막냐. 공용하는 것이 맞는데 또 이런 선택은 학부모의 자율에 의한 거지 법이나 제도로 막는 건 적절하지 않다. 민주사회에서는. 뭐 이런 양반대 의견들. 근데 약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약간 팩트 체크를 하면 좋은 것은 이제 제가 그 교대에서 네. 공부를 할 때는 실제로 모국어와 영어를 함께 공부했을 때 이게 언어 발달에 서로 방해를 주느냐에서 주지 않는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국가교육 과정에서 짤 때는 너무 어릴 때 하는 거는 분명히 모국어 방해가 된다. 그러나 3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은 네. 전혀 이제 그 국어를 쓰는 데에 방해되지 않게 네. 발달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뇌 발달을 보면 6세까지는 주로 전두엽이 발달을 해서 주로 이제 구체적인 활동과 감각을 통한 자극이 뇌의 발달을 도움을 주고 6세에서 12세, 그러니까 유치원 전부터 해서 5학년까지는 사실 언어 폭발기이긴 해요. 네. 이때 언어 발달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들도 이제 이런 걸 아니까 아마 유치원 시기 때가 6세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언어를 시작하고 싶은 건데 국가교육 과정에서는 좀 이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언어 네. 폭발기긴 하지만 모국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등부터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3학년부터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니까 국가에서 하는 그 서비스로 굳이 1, 2학년을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7차 교육 과정의 그 이론적 베이스랑 사실은 좀 상충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것과 이제 분명히 특수 아이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아이들이 따라왔는가에 대해서 검증한 논문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찬반 양론 일단 일반적인 논이 있을 것 같고 방과후 문제가 또 별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 문제 따로 하고 그다음에 방과후 그렇다면 맞다고 하더라도 방과후가 과연 유의미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영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초등에 아마 거기서 갈림길이 지금 생기고 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옛날하고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생각해봐야 돼. 어쨌든 국가에서 결정한 거는 학교 교육 기관에서 그 시행되는 거에 대한 제도를 이게 하는 게 맞는가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3학년부터 배우는 교과인데 1, 2학년 때부터 방과후를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말이 되죠. 안 됩니다. 사실은 네, 네. 사실은 안 되죠. 사실 선행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가가 어떤 생각을 하든 나는 하겠다라는 전제 하에는 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 서비스로는 해줄 수 있겠지만 교육을 정책을 이끌어가고 계획을 세우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꼭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아닌 거고 또 옳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해요. 3학년 방과후가 아니잖아. 그렇죠. 1, 2학년 방과후잖아. 그럼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거를 어쨌든 선행하는 거죠, 사실은. 학교에서 그것도 바깥에서 선행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1, 2학년 때부터 영어 교육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서비스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교육부에서는 어쨌든 교육부가 하는 역할은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있어서 필수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에 집중 여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 2학년에선 그게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방과후에서조차 그것을 학교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금지한다 이건데 학부모형들은 또 개인적인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내 아이의 교육은 내가 시키는 건 맞지만 내가 시키기에 너무 과중하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나 이런 그러니까 부분이 부모들은 1, 2학년도 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전제가 있는 있는 거죠. 있는 거고. 그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지금 공존하는 거죠. 국가에서는 교육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없다고 있는 그렇죠. 거지. 거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3학년 때 이제 정식적인 교육 과정에 잡혀 있는데 부모들이 만약에 이제 미리부터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되면 사실은 교육 과정은 파행이 갈 수밖에 없어요. 다행이에요. 이미 다 알고 들어오는 상황들에서 3학년 때 가르쳐야 될 수준보다 아이들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일찍 배운 애들 같은 게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아이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배우고 오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게 너무 높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선행이 필요한 아이들은 잘하고 역량이 있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좀 힘들지만 좀 약간 늦춰가지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이 먼저 선행을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잘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계속 먼저 하게 되면은 결국 뭘 키우게 되냐면 양극화 그러니까 영어 교육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 현장의 얘기를 또 좀 해보면 또 실마리가 나올 것 같지 않은가.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한 시간.
실마리를 갖고 계시는군요. 네, 어디 있나요? 네. 1시간씩인데 얘기 좀 해보면 어떨까. 솔직히 얘기를 하면 지금 5학년 영어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일단 양극화가 되게 심해요. 편차 심하죠. 근데 이제 좀 저도 사실은 영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점검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닌 애들이 반에 있어요. 네. 정말 그냥 그렇죠. 국가교육 과정에 죽기 싫어.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영어를 잘 못해요. 네. 진짜 그쵸. 실제로 못하게 된다. 못하고 못 읽어요. 그러니까 네. 5학년 수업 진도가 얘네들한테 맞다고 제공이 되는데 이 학교에서만 배운 애들은 못 쫓아간다는 얘기죠. 영어를 안 돼. 그걸 이해를 못해요. 못하고 근데 이런 건 감안해야 돼. 걔는 영어만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 모든 못한다. 것을- 그렇지, 네. 다른 것도 못해. 그러니까 수학도 못한다고 봤을 때는 그게 꼭 영어의 문제냐, 교육의 문제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솔직히 얘기를 했을 때 일단 학원을 먼저 다니는 애들은 양극화가 심하고 그리고 걔네는 이제 단어를 꿈벅꿈벅 떼는 게 어려워요. 단어 나오는 게. 근데 선행한 애들은 되게 유창하게 하잖아요. 거기서 위축감이 되게 심해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그 과목별의 특성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노총에서 조사한 거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학력과 이걸 비교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뭐냐면 과목 중에서 가장 일치하는 데가 어디냐면 영어예요.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높을수록 영어를 영 실력이 잘하더라. 높아요. 아. 근데 반면에 수학은 편차가 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편차 있어요. 들쭉날쭉해요. 집안이 어려워도 상위권 네네.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 근데 영어는 거의 뭐냐면 부모의 재력과 이것이 이제 비슷하다는 건 뭐냐면 영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언어기 때문에 이제 어느 환경과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실력 차이가 선천적인 걸 떠나서 후천적인 거로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 목표를 삼는다면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을 갖다 자꾸 벌려주는 게 아니라 못하는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가이드라인들을 좀 제시함으로써 너무 지나친 그 학력 격차가 안 생기도록 뭐냐면 교육 과정을 국가에서는 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맞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그리고 실제로 교실에서 그리고 애들이 영어를 너무 싫어해요. 싫어요. 좋아하는 애들은 싫어요.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되게 싫어해요. 아니 사실은 애들이랑 이제 영어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수학보다 더 싫어하는 과목이 그래요? 영어고 정말요? 수학보다 싫어할 수가 있어요?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를 구분하지 않고. 근데 제 생각에는 잘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모국어가 아직도 5학년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좀 버거운 것 같긴 해요. 이게 두 개의 너무 수준이 언어를 네. 그 수준의 지금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하는 게 일단 아이들한테는 좀 버거운 작업이긴 하다. 첫 번째 언어를 두 가지를 배운다는 게. 그리고 또 이제 잘하는 아이들이 버거운 이유는 이제 엄마가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영어로 시키니까 그 지겨운 것도 좀 있는 거예요. 흥미가 떨어진다. 네, 피아노도 한 1, 2년 배우면 지겹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막 계속 어릴 때부터 하니까 그게 좀 지겨운 것도 있고 또 아이들한테 어렵다. 현장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차도 언어를 심하고. 학습으로 배우기 시작한 게 아이들에겐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다른 방식이 국어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평상시에 쓰고 정말 엄마 아빠한테 기억 니은 배우기 전에 소리로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러운 거는 큰 부담이 없대. 어쨌든 우리가 쓰지 않는 그 이외의 언어는 학습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저희 수업도 다 게임로 하고 챈트로 하고 네. 뭐 노래로 하고 게임 하는데도 싫어해요. 그럼에도 싫어. 불구하고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게- 언어를 하나 더 배운다는 거. 그게 이제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느낌이 드냐면 아이들 이제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이게 가짜 휴대폰을 이제 휴대폰 만지면 가짜 휴대폰을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귀신같이 알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죠. 다시 말하면 언어가 삶으로서의 언어로서는 자주 듣지를 못하니까 내가 언어를 할 때는 뭐냐면 학습의 영역으로서 생각을 하지 삶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겨워할 확률이 일단 높다는 생각이 그리고 일단 들고요.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 그렇죠. 본인들에게. 그렇죠. 쓸 아. 일이 없어요. 사실 집에서 영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계속 그거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침묵. 들어. 침묵. 침묵. 그러다가 이제 잠잘 때쯤 돼서 이제 굿나잇. 굿나잇 그 이제 대화를 단절시키는 어떤 중요한 그렇죠. 도구로서 가정- 영어는 대화가 배우지만 실존- 가정은 절대 안 나는. 그러면 네. 물론 이제 또 이야기를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고학년에서 받아들이는 영어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맞아.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어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알 수는 없어요. 네. 그게 가장 큰 단점인데. 근데 확실한 것은 애들이 초3부터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를 참 못해요. 못해요. 왜 그럴까?
그러게요. 그거는 근데 우리도 못하잖아. 그거는 우리는 저는 무려 6년 12년간 영어를 배웠지만 못해요. How are you? Fine. 땡큐 줘야죠. 땡큐고 해야 됩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는 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과정을 거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학습으로서가 정형화되는 시기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때. 그 초등학교 때는 발음 중심이고 이제 뭔가 해석 중심. 문법 네. 단어 이런 거 막 안 외우잖아. 많이 안 외우고 그냥 맞아요. 소리 나는 대로 듣고 소리 나는 대로 얘기하는데 중학교 가기 시작하면 단어 시험을 봐요. 그렇죠. 문법도 봐야 되고 네네. 그럼 애들이 이제 지겨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영재성이 자연스럽게 연착륙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주로 생활 패턴으로서 이제 배웠던 이제 초등교육 중심이 문법하고 이제 뭐 단어 쓰기 뭐 이런 게 막 동원되기 시작하면 애들이 정말 지루해합니다. 네,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완전 이건 진짜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문장 뭐 이게 단어가 우리가 써가지고 익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학습하듯이 써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겠어요. 근데 전 초등도 좀 의문이 드는 게 제가 애들이 못 따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의사소통 중심을 한다고 해도 그 챕터의 주제가 있고 대화가 쫙 있고 응.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단어를 잘 제대로 써줘야죠. 학습하지 그치. 않으면 그게 이해가 적정한 수준이 어렵잖아요. 아닐 수 있다. 그렇죠. 단어를 알아야 문장을 왜냐면 이해하니까. 모국어처럼 늘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초등의 교육 목표 설정이 현실적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교육 현장에서 단어도 외우고 막 이게 문법을 어느 정도 해오지 않으면은 이 학교 수업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못 그렇죠. 알아듣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격차는 점점 커질 어리죠. 거고요. 네. 그러네요. 선행을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더욱더 재미도 없어지는 거고. 국가교육과정도 좀 점검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점검을- 제가 가르쳐 그렇죠. 보니까. 사실 이 영어가 교육이 초등에 들어온 게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거예요.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예. 조기 교육 아이들 글로벌하게 키우자라고 그래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찍 도입이 됐고 국가 교육 과정에 이제 편입이 됐는데 문제는 그 목표가 사실은 어땠는가에 대한 검토는 사실은 없었던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아까 나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수준이 중학교의 교육과정 수준과 고등학교의 수준이 어떻게 연계되는가의 한 부분부터 초등학교에 차지하는 위치점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적으로 다가선다라는 건 아이들한테 되게 부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나무님이 좋은 지적했던 게 뭐냐면 영어 못하는 애 수학 못해요. 수학 못하는 애 다른 과목도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학업으로 뭐냐면 시작을 하게 하면은 얘네들이 놀 시간이 없어요. 학업으로부터 멀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학업에 대해서 질리는 거죠. 질리는 애들이 도출하게 돼요. 특히 고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이게 애들이 쭉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학업에 적응해가지고 잘 학습을 따라오는 애들하고 거기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수포도 하고 영포도 하고 그렇죠. 이제 다른 다 과목도 포기하게 수포하고 되죠. 그러다가 중학교 오면 이제 대거 정리가 돼가지고 대거 아예 정리되죠. 수학이란 존재하지 않는 과목, 네네네. 영어란 있을 수 없는 과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의 그 학업 포기자들이 대거 많이 늘어나면서 편차가 그리고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현재 또 영어 교육에 되게 크게 저해하는 요인은 사실 뭐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사교육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아이들 사이에서도 일명 그 어학연수 외국 다니는 정도의 계급의 아이들이 아니고는 또 영어 잘하는 아이들 다니는 그 학원이 있어요. 땡땡이라고. 그 학원이 살인적입니다. 살인적이에요. 숙제가 엄청나고 네. 외울 게 엄청 많아요. 단어 200개씩 외워야 되고.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도 엄청 많고.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도 엄청 질려와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시찰교육과정 목표랑 완전 정반대거든요. 우리는 영어를 친숙하게 좋아하게 만드는 네. 것인데 또 예, 영어를 질리게, 질리게 만들죠. 진짜. 고통스럽게 배우게 만든다. 그러니까 독한 그런 애들을 것도 중학교로 되게 올려보내는 문제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돼요. 사교육이 진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 사교육의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 심리를 굉장히 조장하죠. 잘 네. 이용하는 거고. 근데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부터 영어 절대평가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느끼는 영어 교육에 대한 학습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전 시에서는. 궁금해지는 거죠. 응, 응. 왜 그러면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했냐? 음. 그 목표 지향점이 그러면 대입이었냐? 그러면 그쵸. 아까 얘기한 대로 글로벌을 위한 인재 양성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 입장에서도 키운 건 아니었네. 아니, 실제로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걸 해야만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다는 이유로 그렇죠. 우리는 영어를 공부한 건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됐더라도 내가 대학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써먹어야 더 되는데. 필요하고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면
학습량이 줄거나 학습 시간이 줄어서는 안 되는 게 맞는데 그 제도적인 순간 변화로 계속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는 예. 거죠. 그 출발점에 좀 다시 한번 고민의 시점이 그러니까 필요하다.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땡땡에서 200개의 단어를 하는 이유는 뭐냐. 중학교 때에서 그렇게 해야지 성공하니까 초등학교 때 미리 땡겨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보다 더 불행한 건 뭐냐면은 저희는 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를 하던 걸 얘네는 초3부터 대학을 앞두고 이제 미리 공부한다는 게 상당히 비극인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영어를 시작했거든요. 다 보통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요. 제가 좀 그때- 빨랐나요? 전 6학년 겨울방학 오, 2월에 했는데. 선행하셨네. 선행하셨네요. 선행하셨어. 저는 입학- 유치원 때부터. 이 선행 틀리네. 하지만 대화를 못하는 건 똑같아.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해요. 맨 처음 배우는 게 아이고, 그거야. 그대 공식 아닙니까, 이거? 그래 공식. 하여튼 그때 연습장에 GOODTIMES라고 돼 있었어요. 굿타임즈. 예, 저는 굿팀S라고. 맞아. 중학교 때. 단거. 네. 단거. 단거라고 당연히 단 거죠. DNGR 단거. 네. 그죠. 당연히 단 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했지만 무사히 학창 시절을 졸업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저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는 것이 늦었다는 생각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덕 선생님이 된 1인의 인터뷰였습니다. 영어 선생이 되지 못했다. 그렇죠. 뭐 아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 고백을 하면은 네. 영어를 너무 못했어요. 아, 근데 수학은 아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근데 영어와 수학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근데 대학 들어가니까 1학년 때 교재가 다 원서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불편함이 있긴 했군요. 불편하죠. 네. 그런데 저는 그 수능 공부하면서 제가 또 본고사도 쳤던 세대예요. 네. 죽음의 트라이앵글 아. 세대인데 정말 놀라운 건요. 사람이 우겨 넣으면 돼요. 그렇죠. 되긴 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영어를 정말 엄청나게 단어 외우고 공부했거든요. 열심히. 네.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또 나와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 땡땡에서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맞대. 뭐에 맞냐면 시험 치는데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따져봐야 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들이면요 뭘 해도 다 돼요. 돼요. 진짜 아프리카어도 되고 네. 러시아어도 되고 그 정도의 수준에서의 투입량이라고 한다면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수능을 치는데 한글로 다 보이는 거예요. 오 정말요? 진짜 이 독해가. 독해가 다 되는 거예요. 혹시 땡땡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됐고 본고사를 치는데도 영작까지 다 했고요. 그러면 그럼요. 독해는 잘 하시겠네요. 독해와 영작 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주시해 주세요. 과거형이란 네, 거예요. 그러나 의사소통은 안 했었습니다. 된다는 거. 의사소통 되지 않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시험을 안 봤어요. 의사소통. 그러니까 듣기 평가 그렇죠. 없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예. 필요가 한국 국내에선 사실은 의사소통 능력이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들 영어 교육은 우리 이제까지 이제 입시에 필요해서 했었는데 지금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입시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영어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실용적으로 되냐. 무엇인가를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어떤 계층에 속한 가정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어 교육 목표가 사실 다를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영어 의사소통 다 하고 외국에 나와서 대학도 다니고 외국계 회사도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겠다는 사람들은 진짜 필요하죠. 원어민 만큼 시키겠죠. 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 할 건데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것은 국가교육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인간답게 또는 한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 위한 실용 가능한 영어 교육 목표가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미래 사회를 예상해 봤을 때 영어가 관련된 교육이 뭐 진짜 필요하냐? 그리고 하다면은 어떤 능력이 최소한 갖춰줘야 되냐? 이런 얘기 좀 해보면 어떨까요? 매우 좋은 견해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제가 문득 떠오른 건 저 대학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국 해적놈들 언어 배워서 뭐 하냐. 아, 이거 너무 과격한 표현이 지금 영어 선생님들이 들고 정확하게- 일어나 계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교수님 영국 해적놈들 언어 필요 없다. 하지만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학문을 위해서. 이제 그래서 공부를 위해서. 글을 쓰고 읽는 것은 영어를 공부하는 건 괜찮다는 거야. 뭐 샬라샬라 필요 없다는 거야. 그쵸.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과격한 말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구의 문화라는 이런 걸 받을 때 영어를 통해서 받아들인 거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를 통해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나 어. 문화를 교류하고 받아들이고 네네네. 하는 건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네네. 없는데 그 도구가 영어라는 거죠. 네네. 어, 그리고 음. 일본이 영어 회화 참 못하기로 유명한 나라지만 그 나라가 선진 문물을 받아야 할 때 대부분 무얼로 했냐면 해석, 번역이죠. 번역, 번역이죠. 번역. 번역의 강국이잖아요. 네. 그래요. 네. 제일 많은 걸 번역했죠. 네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용어들은 다 지금 일본에서 번역해서 네.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예. 번역한 거죠. 한문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다 그 번역의 힘이라는 거예요. 난 거기에 대해서는 가치를 좀 두고 싶고 나머지 회화의 영역, 의사소통의 영역은 저는 인공지능이 해결해 줍니다. 그렇죠. 저도 구글 거기, 예, 번역기. 그렇죠. 구글 번역기 수준이 아니죠.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영어 번역의 수준은 산더미와 같은 정보들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수준이에요. 옛날에 단어 하나씩을 찾아서 조합해가지고 조합했죠. 번역하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힘세고 강한 아침 이런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단어를 가지고 번역한 다음에 붙여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웹상에서 찾는 거예요. 이 단어에 가장 맞는 해석을 확률적으로 찾아가지고 문장을 통째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 정확도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먼 훗날에는 회화의 영역에서는 어쩌면 조금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 거다.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학문의 영역에서는 공부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학문의 정보 교류면서는 필요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영어를 알아서 불편함 못 느끼지만 사실 우리 아랫세대 영어를 안 배운 세대들은 이미 스마트폰이라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대중문화를 누리기엔 사실은 좀 멀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영어를 기반으로 한 용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어를 쓰지 않고는 사실은 일상생활을 일정 수준 이상의 문화를 누리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필요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게임을 그러니까- 통해서 대부분 배우고 있어요. 네. 그런 그래서 아까 욕부터 배워서 그렇지. 네, 네, 네. 우리가 이야기의 중간 지점에 있었던 각자의 목표에 대한 목표의식을 설정해야 된다. 아까 안지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문적인 것까지의 깊이를 요구하는 그렇죠. 그런 그건 사람도 아니죠. 있고 예.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회화 정도가 필요한 사람도 그렇죠.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시작한다는 거에도 좀 고민의 지점이 있을 필요가 있다. 요즘에는 기계가 회화를 다 번역해주지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불편한 감은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 저 최근에 구글 번역기 힘세고 그랬어요. 강한 아침. 예. 제가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네네네. 푸켓을 갔는데 중간에 중국을 경유했어요. 아. 그랬는데 이제 그거 왠지 잘못한 것 같은데? 크게 잘못하신 것 진짜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영어가 안 되는 외국에 갔을 때 경험도 해보고 그렇지. 영어가 잘 되는 나라도 해봤는데 이제 푸켓은 태국 사람들은 대부분 기본 영어가 이제 그 정해져 미국 있어요. 아닙니까? 호텔이나 네, 정해져 있죠. 호텔이나 뭐 공항이나 대부분 영어가 기본적으로 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네네. 동남아는 그 외국계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가 기본으로는 예, 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불편한 건 있어요. 발음이 그럼요. 미국식, 영국식이 좀, 아닌. 그게 또 그 나라만의 영어 발음이 있고 네네. 저는 한국 영어 발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동남아가 되게 듣기 편한데. 정확하게 들리죠. 잘 들려. 그래요.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 저는 딱 그 미국식 영어에 되게 익숙해가지고 귀만. 이분 또 안 그래, 이분 또.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중국을 경유했는데 15시간 경유였어요. 뭐야?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네네. 됐어요. 근데 이게 상해를 경유했으면 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상해는 국제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쿤밍이라고 하는. 아니 거기 마라톤 선수들 훈련하는 곳 아니야? 고산지대 아닌가요? 맞아, 고산지대. 그 온남성이 있는 맞아, 거기. 쿤밍이라는 아니 왜 곳에 거기까지 가죠? 마라톤 훈련하려고. 고산지대니까 비행기가 잠깐 내리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착륙하는 기름값 그- 유지할까 기름값 유지하려고. 아니, 근데 진짜 그렇구나. 재밌는 경험을 한 게 어. 새벽 5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와. 공항에. 네. 근데 저는 당연히 기대했던 것은 공항 인포에 가서 이제 제가 그 공항 옆에 있는 호텔을 예약했어요. 그래서 네. 공항 인포에 가서 물어봐서 택시를 타고 호텔에 네, 가리라. 그래서 좀 자고 일어나서 다시 이제 타야지. 그러고는 나왔는데 첫 번째 충격. 따밤 인포메이션에서 영어 단어 1도 모르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이라고 적혀 있긴 해요. 네. 그렇지만 영어는 영어는 일도 없다. 제가 hello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갑자기 사색이 되면서 되게 그 무서워하는 거 있죠. 영어를 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그렇죠. 질문하는 들었을 거. 때 표정처럼 우리 안지영님의 표정이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내 눈을 막 피하면서 막 이렇게 되게 그 불안 증세를 네. 보이시는 거예요. 불안해. 근데 진짜 너무 심한 게 헬로우 단어 하나도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심한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항 안에 영어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안에. 공항이 오셨겠네요. 아, 진짜 공항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네. 멘붕이 공항 이제 상태. 오르면서, 근데 이제 그때 어떤 그 삐끼 삐끼들. 아줌마가. 삐끼 전문 용어네, 삐끼. 영어를 잘했구나. 삐끼 아줌마. 이게 아니야. 삐끼 아줌마가 구글 번역기를 들고 저를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분은 나를 택시를 태워서 한 폭이- 10배로 폭리를 취해서 아. 데려가기 위해서 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공항에서 안내해주는 그 중국은 원래 아마 국가에서 운영하는 택시가 네.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걸 타고 가려고 했는데 네. 삐끼께서 사자가 왔구나, 사자가. 구글 번역기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제 중국어로 얘기를 구글 번역을 하면 하고 이제 보여줘. 영어와 이제 중국어로 했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네네. 왜냐면은 내가 무슨 영어를 이렇게 나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음. 하면은 전혀 이상한 중국어로 찍히나 봐. 이상한 중국. 표정이 이상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대화의 한 60%는 되는데 한 30-40%는 되게 불편하게 네. 안 되는. 그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팁이긴 한데 그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되게 이상이 나와요. 근데 일본어는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일본어는 우리나라랑 되게 어순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일본어로 한 다음에 일본어를 다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 근데 지금 나온 이제 그 번역기들. 번역기들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아서 굳이 그렇게 거치지 않아도 네. 유사하게 나와요. 유사하게. 그래서 일단 구글 번역기를 하는데 되게 좀 의사소통이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힘들었고. 그렇군요. 어떻게 해서 갔는데 호텔을 갔더니 또 두 번째 충격. 또 공항이 호텔에- 왔어요. 호텔에도 호텔 이름이 인터내셔널 호텔이에요. 인터내셔널 호텔. 네, 근데 안내 데스크에서 영어 1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인터내셔널인데. 세계적 여관에서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똑같은 증세. 내가 영어를 쓰니까 다들 사색이 돼서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되게 하고 네네. 돌아왔는데 공포에 떨겠구만. 근데 사람들. 느끼는 거는 첫 번째, 이게 영어가 만국 공통어로서의 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사회에서 너무 못할 경우에는 정말 충분히 그 사회 발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왜냐면은 관광 자체도 이제 다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국은 관광을 가면 내가 안 되겠다는 생각. 왜냐면 중국어를 안 쓰면 여행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이유를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중국이 땅이 넓다 보니까, 아직 그 영어 교육을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도 많고,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가지 않았대요. 네. 그래서 이런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못 쓰는 사람이 되게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기본적인 영어 교육은 어쨌든 개인에게나 사회나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다녀와서. 그러니까 그거는 영어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아마 그런 필요성에서의 불편함이 있었던 그쵸. 사례로 이제 고립되지 않고 사회를 교류하며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관광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그렇지만, 계시는 분들만 공부하면 되겠네요. 그러겠죠. 네. 그건 그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위해서라면 그럼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영어만 해야 될까요? 중국어, 인도어, 네. 뭐 히브리어, 이스라엘, 다나어 뭐 다 필요하네요. 아프리카어 다 공부해야. 근데 이제 세계 공통어가 어느 정도 영어로 통용이 되고 있는 사실은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근데 좀 유럽 가면 듭니다. 영어로 어디 독일권, 네덜란드 뭐 이런 데가 영어로 얘기하면 프랑스구나. 네, 프랑스가 영어로 그렇죠. 얘기하면 네. 대답 안 하잖아요. 프랑스가 특히 심합니다. 네네. 그래요? 네. 근데 나는 근데 그런 그 것도 사람들이 좀,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쵸. 자존심 자기 하는 거죠. 자국에서는 네. 프랑스어를 쓰도록 네.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언어 사용이 떨어져요. 남부 그 유럽이. 실제로. 음. 북부 유럽은 공용어로 사용하거나 같이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학교에서 많는데. 영어 배우죠. 그렇죠.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그건 유연한 사고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그런 데서 꼭 자존심을 내세워야 하는 건가? 자기 나라에 여행을 오고 교류를 통해서 자기도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고마운 거 아닌가 여행 오면은? 근데 그랬을 때 친절하게 영어도 할 수 있는데 꼭 자기 언어를 써야만 안 올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올 거 그렇게 해서 안 와버리면 배우겠죠. 쓰겠죠. 네. 네네네. 자,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 자, 좀, 예, 다시 정리해. 한번 네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학부형들이나 교사나 또는 학생 포함해서 우리가 영어를 오랫동안 배워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과 지금 이 시점에서 영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 어떻게 필요하다? 물론 저희 말고 또 다른 다양한 직종에서의 영어의 필요성의 정도는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히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하고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단지 아이들한테 영어 필요한 거야. 대학에 가려면 꼭 필요해. 너 좋은 데 취직하려면 영어가 필수야. 심지어는 요즘에 공무원조차도
일정 부분에 토플 시험이 필요해. 이런 어떤 너무 목표의식적인 그 영어 교육 말고 아이에게 너는 왜 영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부모로서는 이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과정을 좀 더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저희 생각 말고도 또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좀 현장에서 우리는 과목은 영어가 아니지만 영어를 배우고 또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해줄 수 있는 조언? 교사로서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우리가 영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 교사님들 빠진 상태에서 이런 거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3자로서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 하여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목표를 뭘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은 같이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영어의 비중이 사실 그동안 컸잖아요.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닌데 문제는 그럼 그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얻은 이 효과가 국가 그 교육과정으로서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과연 타당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그 교육부나 아니면 뭐 전체적인 교육과정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저는 사실 아까 뭐 관광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해외 나가게 되면은 이 기능성으로서의 말을 잘하는 유창하게 잘해서 정말 미국인처럼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교양 있게 만나면 맨날 파인 탱크 엔유라고 유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콘텐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해 공식만 할 수 없단 말이야. 저쪽에서는 지금 근해 공식가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계속 근해 공식만 디밀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문화에 적합한 기본적인 교양들을 국가 수준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 교육은 철저하게 실용 교육으로서 네. 존재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영어가 권력인 부분이, 문화 권력인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영어를 중국에 가서 좀 더 잘 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되게 위축되는 모습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왜 당황하니까. 그렇죠. 상대하기 쉽지 않은.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말이나 스페인어를 누가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죠. 영어를 누가 외국인이 물어보는데 못하면 제 청소년들 막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고 못한 걸 막 자책하고 막 이러는 걸 봤는데 그 좀 문화 권력의 부분에서 사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 지위도 높아지고 이런 게 보장되었던 사회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국가 간의 문화 권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영어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 그냥 만국 공통어를 필요한 만큼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건 사실 아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실용적으로 영어를 어디까지 빼먹을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목표로 보면 지금 교육 과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언어 사용 능력을 배우고 교육에 필요한 문법과 정보 습득을 위한 어떤 정도 높은 수준의 단어를 배우는 거. 근데 사실은 방과 후 얘기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진짜 실용 교육인가? 아니면 정말 무한대로 잘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거 얘기 다음 분 해보고 싶어요. 조언이죠. 아이들에게 할 조언. 네. 얘들아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괜찮단다. 그럼 나처럼 된단다. 야, 큰 조언이다. 안 할 수 없겠네. 단기간에 시험을 위해서라면 때리박아서 때리박기.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어떤 두려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즐기면서 공부하시길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언어라는 거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권이죠. 식물이나 동물이나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언어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의 삶의 토대인 모국어도 꼭 필요하고 사실은 오늘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영어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양한 언어들을 알고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역량이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고 너무 한 가지 언어에 우리가 너무 몰입함으로 인해서 반대로 놓치는 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이들에게도 또 심지어는 우리 자식에게도 그런 부분을 함께 공유하면서 영어 교육 또는 영어 학습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관, 저도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영어를 잘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우월 의식은 가질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또 혜택들이 있고요. 교육에서 영어가 차별의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점보다는 장점을 좀 많이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인 활동 또는 취업, 그 다음에 뭐 유학, 또 뭐 세계 사람들과의 교류 등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굳이 이제 학교 내에서 성적 따기 또는 뭐 대학 입시 등으로 너무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릴수록 좋다라는 얘기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어떤 비용이라든지 지나친 경쟁 등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같은 값이면 모두에게 기회가 제공된다면 뭐 어려서 하건 10살부터 시작하건 15세부터 시작하건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상입니다. 역시 박역관님께서 네네. 박역관. 역관들은 대우를 좀 받았나요 옛날에? 옛날에 어마어마한 그쵸, 중인이었지만 네. 사실은 경제력으로는? 뒤에, 아무 그 지하 경제로 돈을 벌었죠. 아무래도 뭐 외교관 이런 네네. 역할 많이 하면서 네, 많이 수행하면서 받았겠죠? 이제 밀수하거나 네. 네, 갑자기. 참고로 예. 마지막으로 인도식 영어 들으면서 네네.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You can master English like an Indian people. Thank you very much. 단어가 보여. 단어가 들려. 난 잘 안 들려 저런 단어가 저런 발음이. 네. 우리 쌤터 가족분들 추위에 건강 잃지 마시고요. 좋은 영어 교육 그 외 외국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쌤터 가족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꼭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주시고 별표 꽝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바이. 오늘 영어로 해야 되겠네요. 아니, 영어로 영어예요, 바이. 영어예요. 바이. 그 결론은 뭐였어요? 아니 그 결론 낼 수가 없죠. 넷 근데 비슷한 거는 그냥 약간 이야기 속에 실제 영어 필요한 영어만큼만 잘 배우면 좋겠다. 예. 뭐 무한으로 막 너무 다 잘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 다 무슨 박사과정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지지해서 현재 교육과정은 충분하다. 충분한 것 같다. 필요한 만큼 배우는 것 같고 대신에 우리 아까 방과후는 초등에 3학년부터 시작하는데 방과후를 1, 2부터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까지는 좀 했지. 현실적인. 근데 좀 그렇긴 하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글조차도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가르치는 한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게 맞는 건데 이미 전에 이게 하잖아요. 끝났잖아요. 유치원에서 다 끝났어. 그렇지.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경쟁 심리하고 그런 심리. 근데 그것을 말해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렇게 교육률이 높았대요. 고려시대 이럴 때만 해도. 막 그러던데. 신분과 관련 없이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게 왜 그 중국에서 온 사신이 고려도감이라고는 아시겠지만, 고려도경. 거기에 보면은 특징이, 그러니까 고려 사람들은 잘 씻고, 두 번째는 글 배우는 거에 되게 막 열의가.